안녕하세요, 레드RPM 정준석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브랜드를 대표하는 간판 SUV 차량인데요, 2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을 통해 변화를 준 현대자동차의 중형 SUV 산타페 영상 시작합니다. 오늘 라스카도르 충성! 안녕하십니까, 라스카도르입니다. 자, 오늘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인상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산타페, 자, 외형을 살펴보면 일단은 그릴이 생각보다 의외예요. 되게 촘촘한 그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돼? 하여튼 뭐 그런데 캘리그래피는 또 촘촘한 걸로 한대. 아, 그 펠리스처럼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예전에 인스퍼레이션이었잖아. 네. 근데 지금은 캘리그래피, 펠리세이드랑 같이 최상위 트림은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그냥 1번 모델 중에 최상위 트림. 일단은 현대자동차가 옛날에는 최상위 트림과 최하위 트림의 외장을 굉장히 나누었는데 뭐 최근까지만 해도 그런 차이가 없었다가 다시 이제 그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를 주는 것 같아요. 어떤 거 같아? 우리도 오늘 처음 본 거잖아, 실제로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요 T자형 DRL 램프, 이건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리고 그 T자형을 이렇게 썼는데 또 방향시등 넣으면 위에만 들어오고 밑에는 꺼지고, 그쵸. 다시 방향시등 꺼지면 T자 형태의 벨라이트. 그러니까 위에만 이제 방향 지시등만 사용하고, 그래서 연결되는 듯 연결 안 되는 듯, 구분시킨 듯 구분 안 시킨 듯.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은 이 T자 형태를 떠올리면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가 볼보거든요. 맞아. 네, 볼보의 느낌도 주고, 산타페는 국내 시장도 중요하지만 미국 시장이 되게 중요한데, 미국 지금 캐딜락 디자인을 보면 되게 세로형? 그렇지. 내 생각은 펠리세이드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풀체인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부분 변경으로 최대한 펠리세이드를 좀 따라가고, 그리고 현대 SUV의 아이덴티티를 잘 녹여놓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뭔데? 전면이 어떻다는 건데? 정면 뭐 좋다 나쁘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호불호는 좀 갈릴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사진보단 낫다. 아, 사진보다 훨씬 나요. 실제로 보는 게 나 사진 보고 욕했잖아.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보면 그런 거 좀 덜하고,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지? 이전 거보단 세련돼 보여. 세련되고 잘 다듬어진. 일단 측면을 디자인을 보면은 뭐 그냥 산타페예요. 산타페인데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아마 이 휠이 아닌가 싶은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막 그릇 같아. 네, 이렇게 그릇 같이 돼 있어서 바람개비 휠 같은 느낌을 주면서 그릇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까지 펠리세이드 그 캘리그래피 탔잖아. 근데 거기는 여기가 플라스틱을 넣어서 그 하이브리드? 네. 그 쓰는 휠 디자인 같았는데, 그렇죠. 이게 멋있다 안 멋있다를 떠나서 그냥 독특하다. 독특해. 네, 독특하다의 느낌을 줄 것 같고요. 사이즈는 20인치. 펠리도 20인치 아니었나? 20인치. 그치? 네. 같은 사이즈네. 그리고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제 펠리세이드처럼 여기가 바디톤을 낼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항상 쓰이던 재질인데 조금 더 부드러워요. 아, 그러네? 네. 거침이 좀 덜하네? 거침이 좀 덜하기 때문에 뭐 백화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이 안쪽 부분도 예전보다는 그러네.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신경을 너무 많이 썼고, 재질적인 부분도 예전에는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재질이었는데 조금 더 고급스러워진. 우리 지금 자유로 타고 왔잖아. 네. 근데 하부소음은 괜찮지 않았어? 하부소음 전체적으로 좋아.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괜찮은 거. 자, 리어, 후면. 리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뭐가 바뀐 거야? 여기가 연결되어 있죠. 이거 불 들어와? 불 들어 안 들어오네. 안 들어오네. 어. 그래서 연결된 형태만 해놓고. 형태만 띄어간
앞부분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뒷부분은 사실 멀리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이 전면에 이 T자, 전면 T자를 리어에서는 자를 해서 통일성을 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선 점점점 줄어주는 느낌 때문에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기존에 비해서 그래픽 변화 주고 네. 이것도 조금 더 얇아졌다. 네, 좀 더 얄쌍하게 형태 다듬고 여기 이미테이션이긴 하지만 위에 라인 긋고 밑에도 그대로. 그래서 일자로 가로로 쭉 그려서 차가 넓어 보이게.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전면의 방향 지시등과 그리고 후면의 방향 지시등이 안 보여요, 생각보다. 그거. 네, 트렁크는 그냥 예전처럼 당겨주 여기 밑에 만동식 트렁크. 방식이고요. 트렁크 용량은 한 8리터? 네, 기존보다 좀 더 커졌다고 해요. 생각보다 체감되는 공간은 워낙 또 컸고 그럼요. 사용하는데 공간에 있어서 불편한 건 없었으니까. 지금 3단 시트 접혀 있는 상태지. 네, 3단 시트 접혀 있고 3단 시트를 펴면 이거 펠리 아니야. 버튼 없어. 땡겨야 돼. 펠리 버튼은 그냥 2열 시트 접는 거 버튼 이렇게 존재하고 그런데 있어요. 3년에도 이거 있다. 네, 공조기. 공조기 있고 그리고 USB 충전, 컵홀더. 상당히 괜찮은 이런 트렁크 공간과 3열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밑에도 수납 공간 또 돼 있고. 네, 돼 있고요. 3열 시트 접으면 공간이 뭐 그리고 더 필요하면 2열 시트도 접을 수 있으니까. 2열 시트 접는 거예요. 그냥 버튼으로 이렇게 하나씩 눌러서. 옛날에는 되게 트렁크와 뭐 3열이나 2열이 완전 막 들쑥날쑥해서 차박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차박도 생각해서 플랫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다시 닫아줘 트렁크. 네. 아이고. 자 2열. 자, 2열 공간 같은 경우는 일단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 페이스리프트 전 산타페. 산타페와 비교해보면 크기가 조금 더 넓었다고 하는데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체감되는 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공간적으로는 산타페 불만은 없었잖아. 불만 없었고요. 그리고 시트 앞뒤로 이동. 시트는 이렇게 밑으로 밑에 이 부분을 당겨서 이제 당기고 앞뒤로. 오, 이거 되게 많이 당겨지네. 우와, 좀더 당겨진단 말이야 이게? 오 많이 당겨져. 오 되게 좋아. 많이 당기네, 오 이게. 좋아. 이거 마음에 드네. 등받이. 등받이는 뭐 옆에 있는 당기는 걸로 뭐 아예 접을 수도 있고 되게 오. 많이 넣어지네. 오. 되게 편하네요. 생각외로. 그리고 중간 콘솔 이게 다야? 이거를 이렇게 시트를 좀 세우면 더 편할 거야. 지금 너무 누워서. 그래서 220V 컨버터는 여기에 위치를 해어 있고요. USB 그리고 충전 단자. USB 충전 단자가 2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에어벤트 따로 돼 있고 햇빛 가리개. 수동이긴 하지만. 수동이지만 그래도 있는 게 어디야? 그럼 펠리세이드도 어차피 수동이라. 네. 그리고 뭐 도어 트림 마감해 놓은 거. 열선. 불만 없는. 불만 없는 편의 사양도 거.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가격 대비 이 정도면 패밀리 SUV로 오케이. 괜찮다. 네. 자 실내. 일단 산타페 실내는 팰리세이드와 굉장히 똑같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보다 넥소가 조금 더 생각나는 약간 플랫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재질 같은 게 카본은 아닌 그냥 수전사 하이그로시 대신에 들어갔다는 점. 하이그로시는 묻으면 이제 지문이 묻는데 얘는 지문이 묻어도 티가 안 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문 같은 게 잘 묻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잘했어. 네, 되게 잘했어요. 마감 이건 너무 잘했어. 단점이 있다면 뭔가 버튼을 여기다가 다 때려 박아가지고 뭔가 이게 되게 우주선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게 펠리 때는 우리가 방금 타서 그런지 몰라도 공조기 조작부가 따로 있었잖아. 네네네. 그리고 여기 액정 디스플레이도 있었고 그래서 공조기하고 이거하고 좀 벌어진 그래서 여기 따로 돼 있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안 복잡한 네네네. 그런 느낌인데 이건 좀 복잡해. 이 버튼 컬러랑 이거와 맞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그리고 어쨌든 이뻐졌어. 어쨌든 펠리세이드만 있었던 게 산타페에서 누릴 수 있다는 건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기 변속기도 버튼 전자식. 그리고 좀 특별한 게 있으면 컵홀더가 좀 이상해졌어요. 컵홀더가 메인 컵홀더 하나 그리고 이걸 눌러주면 안에 또 하나 컵홀더가 있구나. 하나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그리고 USB 단자는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은 이렇게 세워서 바뀌었네. 세워서 해서 기존에는 그냥 이렇게 눕혀놔서 했기 때문에 흔들려. 충전이 잘 안 됐는데 그냥 얘는 꼽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 충전이 되는 형태예요. 근데 여기는 핸드폰 제외하면 사실은 좀 활용 공간이 좀 떨어질 것 같고 전체적인 수납 공간은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이 밑에 부분 이 밑에 부분에 이제
공간을 좀 쌀수 많이 있으니까. 신경 썼고요. 여기에 시거잭 하나와 USB 충전 포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식 변속기가 적용이 되고 이렇게 뜬 브릿지 타입, 브릿지 타입으로. 요즘 현대자동차 자주 쓰는 그거 사용을 하면서 공간적으로는 밑에도 쓸 수 있고 위에는 좀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렇게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드는데 그거 외에는 다 괜찮은 것 같아. 자, 산타페 실내 또 하나의 특징은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이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되게 뭐라죠? 이게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얘는 뭔가 여기에 딱 맞추려고 그리고 운전자 시야를 최대한 가리지 않으려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 들어가니까 이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되게 안정적이고. 이 라인과 이 끝선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한 것 그러니까 같아요.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걸 그냥 갖다 쓰잖아.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센터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도 맞춰야 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근데 되게 안정적이야. 보기도 네. 좋고.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이전 산타페에서 제가 제일 불만이었던 부분은 바로 계기판이었는데 계기판은 3인치.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 전자식 계기판이 적용돼서 전체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면 최근 현대자동차 아반떼에 들어갔던 그 디자인. 아반떼 소나타 그 디자인 거기 보이는 들어가고요. 것 같고. 자,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으면 소렌토와 마찬가지로 터레인 모드가 들어갑니다. 터레인 모드가 들어가서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일단은 H트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사륜구동 시스템. 전체적으로 험한 길도 쉽게 잘 가지 않을까. 좀 더 도움을 주는 드라이브 모드. 그러니까 기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는 일반 드라이브 모드만 있었는데 지금은 지형 반응, 터레인 모드가 추가됐고 계기판도 12.3인치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가서 이렇게 좀 드라이브 모드 바꿀 때 네. 액션도 주고 좀 더 멋있게 네. 화려한 퍼포먼스 보여주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즘 차 타고 있다는 그런 느낌 주는 것도 좋은 것 같고 핸들은 그냥 기존 핸들에 블랙 가죽은 아니에요. 색상이 약간 밤색 가죽이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근데 가죽 질은 좋아. 질은 만졌을 때 괜찮고 옛날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립감도 좋고 이런데 다 가죽 그리고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렇게 감싸다 들어가서 근데 여기서 산타페가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대부분 가면 제기어든 아우디든 하나로 쭉 가. 아, 그렇죠. 근데 얘는 운전자 하나, 보조서 하나.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나도 안정적인 느낌을 받고 너가 보조석에 탔을 때도 좀 안정적인 느낌을 받고 이런 건 되게 디자인적으로도 잘한 것 같아.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존에 산타페에서 좋았던 요소들은 살려놓고 요즘 스타일 그 다음에 펠리세이드 들어갔던 걸 해서 좀 상품 많이 개선해준 그 정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신형 산타페는 2.2 디젤하고 2.5 가솔린 이렇게 두 가지 엔진 라인업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현재 시승하고 있는 2.2 디젤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었고 2.5 가솔린은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해당 차량의 파워트레인은 2.2리터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 변속기는 8단 습식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체결되어 있으며 최고 출력 202마력, 최대 토크 45 정도의 성능을 발휘하는데요. 이번 산타페 2.2 디젤 모델에 탑재된 파워트레인은 먼저 출시된 기아자동차의 소렌토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행 성능에 있어서는 신형 소렌토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엔진은 페이스리프트 부분 변경 이전 엔진과 최고 출력과 최대 토크에 있어서 동일한 수치를 가지고 있고 출력이 분포되는 높낮이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반면 운전을 하면서 피로도를 누적시키는 디젤 엔진이 가진 소음과 진동을 개선시켜주고 연비 효율성은 조금 더 향상시켜준 새로운 2.2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초반 저회전부터도 토크가 잘 활성화되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답답함은 느껴지지 않고 일정 구간까지 속도가 상승되는 데 있어서도 별다른 스트레스는 동반되지 않는데요. 물론 가속 페달을 좀 깊게 가져가서 즉각적인 힘을 요구할 때나 일정 영역 이상의 속도에서는 속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더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일상주행 그리고 그 범위를 조금은 벗어난 영역까지 딱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동력 성능을 제공해줍니다. 거기에 엔진과 맞물려 있는 8단 DCT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신형 소렌토를 통해 처음 탑재된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산타페에도 반영이 되었는데요.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가진 초반 그러니까 1단에서 2단으로 변속이 될 때 어느 정도 충격이 전달은 되지만 그 이후부터는 출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꽤 매끄러운 편이고 변속되는 타이밍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지가 없는 엔진과 괜찮은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무엇보다 기존 건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에 비해서 온도 관리에 용이하고 보다 높은 토크를 대응해 줄 수 있는 8단 습식 새로운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소렌토에 이어 산타페까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에 변화를 줬을 뿐만 아니라 플랫폼도 새롭게 적용이 되는데요. 플랫폼 또한 신형 소렌토에 먼저 선보였던 신규 플랫폼이 산타페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은 더 유연해진 승차감을 연출해 주는데요. 하체가 짱짱하게 버텨준다는 것보다는 주행 상황에 맞춰서 대응력을 높여준, 그러니까 편안하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연출해 주도록 변화를 준 부분은 이번 산타페 주행 성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라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핸들 조향은 무게감은 적당한 편이고 직결감까지는 아니지만 조향하는 대로 차량을 거동시키는 데 있어 별다른 이질감 없는 핸들 조향 세팅을 가지고 있고요. 브레이크 제동력은 중후반보다는 초반에 조금 더 담력이 몰려있는 세팅을 보여주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양의 브레이크를 가져가게 되면 약간은 밀리는 듯한 느낌을 전달해 주긴 하지만, 반대로 초반에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제동력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차량 성격이나 일상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절한 브레이크 제동력 세팅을 가지고 있다 여겨집니다. 자, 그리고 주행할 때 전방 시야라든지 측면에 잡히는 사각지대, 그리고 루미러를 통해 보이는 후방 시야에 있어서는 별다른 답답함 없는 열린 시야를 연출해주는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거기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풍절음이라든지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 소음에 있어서도 주행하는데 딱히 불쾌감이 들지 않는 실내 방음을 보여줍니다. 단 일정 영역 이상에서는 타이어가 노면과 맞닿는 하부 소음보다는 풍절음이 조금 더 실내로 유입되는 편이었고요. 자,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도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반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신형 산타페에도 별반 다름없는 동일한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을 자동차 전용 도로니까 속도는 90km로 설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차선과 차선을 인식해서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처럼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산타페에 적용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가 멈추면 같이 멈추고 재출발하면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스탑앤고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핸들을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 기능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별개로 핸들 아이콘이 새겨진 이 버튼만 눌러주면 속도와 상관없이 핸들을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가다서다가 반복되는 도심 정체 구간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더 많은 도움을 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최신의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운전자 지원 시스템이 반영된 부분은 이번 산타페에 적용된 다양한 기능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아닐까 여겨지고요. 자, 여기까지 2년 만에 부분 변경을 통해 풀체인지급 변화를 준 산타페 만나봤는데요. 매번 그렇지만 이렇게 시승 행사를 통해 경험을 해보는 건 정해진 코스에 짧은 시간을 만나보는 거라 주된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신형 산타페는 조만간 장시간 만나보고 보다 디테일한 시승기 영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